박지훈 부장님, 김영환 위원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시죠?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예, 반갑습니다. 상승 요정이 이제 왔으니 왔습니다. 시장은 빨간불 들어오는 건가요, 부장님? 상승 요정이긴 한데 좀 네. 불편한 거는 뭐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불편하다. 불편해요? 부인할 수는 없는데 어떤 것이 불편하냐. 뭐 여러분 다 알고 계시겠지만 일단 삼성전자의 총파업 가능성에 대한 네. 부분들 그렇죠. 21일. 뭐 국민배당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초과 수익에 관련돼서 음. 근데 이게 사실은 삼성전자에 국한될 것이냐 그런 게 아니라 네. 또 다른 그룹사에게도 그런 것들이 그럴 수 있죠. 좀 저희도 좀 주세요. 성과급에 관련돼서 이런 것들이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한 상황이기도 한데 네. 이런 것들이 PER 개념으로 봤을 때 코스피 우리 대한민국의 밸류에이션에 대해서는 다소 브레이크가 걸리는 거 아닌가라는 불편한 사실 이런 게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고 네. 주도주는 반도체는 뭐 명확한 사실입니다. 예, 그리고 간밤에 미국 시장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네. 뭐 안도의 한숨이었죠. 음. 그러니까 잘 때 조금 걱정스럽게 에이 모르겠어 하고 주무셨다가 네. 자고 나니까 어휴 다행이다. 조금 회복을 했다라는 점은 다행인데 문제는 이제 자금의 현실에서 다음 시나리오는 어떤 것들이 벌어질 것이냐 했을 때 일단 20날 엔비디아 실적. 네. 실적이 일단은 저희들에게 굉장히 좀 중요할 실망감 주면 것 안 된다. 같아요. 두 번째 오픈 AI와 지금 일론 머스크 간의 소송이 여러분 있습니다. 그 결과값이 어쨌든 21일 날 나온다라는 네. 거. 네. 너 영리화 안 한다 했잖아. 그럼 너 영리화 했네. 이거에 관련된 내용들이 결과값이 나올 것이고 22일 날이 되면 이제 여러 가지 또 이슈들이 있겠지만 네. 뭐 국민 성장 펀드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 주가 되면 또 삼성전자와 두 하이닉스의 배짜리. 두 배짜리가 네. 있는 모습들이어서 일단은 반도체에 대한 여러 가지 이슈가 있으나 다시 또 원점으로 갔을 때는 변동성이 좀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것들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시장 뚜껑 열어보면 뭐 예상 시나리오 됩니다. 하이닉스 한 2, 3% 네. 빠지고 어. 그다음에 삼성전자 한 5, 6% 빠지고 뭐 이런 상황에서 출발을 했다란 말입니다. 그런데 막상 옆 동네를 봤더니 일단 제가 얘기한 종목들 한번 여러분 느낌만 한번 네, 느낌 느껴보세요. 볼게요. 느껴볼게요. 두산 테스나 두산 테스나. 지금 13% 이상 급등. 음. 자, DB 하이텍 DBI텍. 한 6, 7% 급등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그 다음에 옆 동네는 아닌데 갑자기 약간 곁눈질을 할 수밖에 없는 빨간 불기둥이 있는 네. 신세계 신세계. 이런 것들. 그러면서 저쪽 동네 갔더니 개별 종목들 대해서는 장대 음봉 종목들 굉장히 많이 속출하고 있는 종목들입니다. 그러니까 네. 뭐냐면 어닝이 잘 나왔는데 컨센보다 약간 하회한 종목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제 같은 경우는 동종 섹터임에도 불구하고 네. 달바글로벌 같은 경우는 화장품 섹터에서 예상보다 잘 나온 건 급등. 근데 코스맥스 같은 경우는 오늘 코스맥스. 급락입니다. 네. 그러니까 동종 섹터에서도 이렇게 명암이 갈리는 화려한 개별단. 어제는 반도체가 안 좋았지만 이 머니무브가 제약바이오로 갔는데 오늘은 아침까지는 제약바이오가 판정승의 어떤 상황을 장면을 노출해 줬으나 네. 지금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점점 음봉에 기분 나쁜 음봉에 또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나오는 거죠. 간밤에 뭐 유가도 $100 넘었지만 10년물 국채금리까지도 올라오는 모습들 보면 지금 어느 정도죠? 4점 4점 거의 5에 육박하는 4.5에 육박하는 10년물 건가요? 네. 그런 거 봤을 때 물론 장기물은 더 5% 넘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금리 인하에 관련돼서도 뭐 김영환 연구원님이 좀 이따 얘기해 주겠지만 네. 간밤에 또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담감, 또 코어 CPI 관련돼서 여러 가지 인플레이션에 대한 노이즈가 또 발생했으니 이게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부분들, 전쟁의 또 재발발 이런 이슈들 때문에 아직은 또 안도의 한숨을 쉴 수 없으니까 섹터 분위기는 역시 제약바이오 안 좋다. 그러니까 반도체가 변동성 있을 때 그 간극, 그 공백을 타 섹터가 좀 커버해주면 마음은 좀 편한데 네. 이게 그렇지 못한다는 점이 좀 불편한 상황이고. 오히려 내수단, 필수 소비재 이쪽에서는 좀 좋긴 한데 경기 쪽에서 경기와 관련된 섹터들은 여전히 좋지 않다라는 점이고 수급적으로 보면 이번 주가 옵션 만기일. 네. 그러니까 생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외국인들은 시장이 안 좋으면 돈 버는 구조입니다 지금. 지금 지금이요? 포지션이. 네, 숏에. 그러니까
풋과 콜에 관련돼서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이 풋옵션 관련된 매수의 불편한 이 상황, 물론 현물 매도도 지금 어마어마하게 외국인 지금 때리고 있는 상태고 네. 뭐 환율도 좀 1,500원 거의 1,500원 거의 육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 외국인들은 뭐 갈래면 가 뭐 이런 상황에서 이미 그 한계를 지금 넘어선 상황입니다. 계속 지금 매도 때립니다. 옵션도 지금 선물 포지션도 지금 되게 불편한 상황인데 15일은 또 미국 쪽에서의 또 파생 또 만기일입니다. 네.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는 좀 일단락 되어야 다음 주는 조금 이 변동성 확대가 좀 잠잠해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뭐 개별단에서는 올라가는 종목들이 있다 하더라도 전체 투심 이런 것들은 여전히 이번 주는 뭐 좀 뒷짐지는 상황이 여러분 전략을 너무 들이대 전략보다는 일단은 많이 수익 나신 분들은 매도하시는 이제는 좀 스트레스를 좀 덜 받고 싶어 그래요? 라는 그런 포지션이 좀 있고 일부에서는 기회네? 기회다. 네 이럴 때는 좀 잡아야겠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누군가는 이런 얘기합니다. 네. 에이 설마 파업하겠어? 삼성전자가 아직 시간이 조금 남아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들이 네. 있어서 오히려 요럴 때 기회로 줍줍해야 되겠다라는 전략을 취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야 나는 그 매매 트레이딩 전략을 활발히 할 건데 좀 반도체 좀 벗어난 종목들에서 나는 좀 매매를 좀 할래라는 전략을 취하시는 분들도 있는 오늘 13일이죠. 5월 13일입니다. 5월 13일 네. 오전 상황을 잠깐 제가 브리핑을 해드렸습니다. 자, 지금 낙폭을 열심히 줄여가고 그래요, 있는 코스피의 맞아요. 모습입니다. 0.58%까지 낙폭을 줄였는데 저는 이제 7,600선까지. 부장님께서 네. 외국인이 지금 포지션이 이제 만기에 시장이 하락해야지 수익을 많이 보는 구조라고 했잖아요. 우리 그 꼴 못 보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봐? 어떻게 보면 개인하고 좀 열심히 합심해가지고 우리가 끌어올려야지 시장을. 제가 사실은 오늘 어떤 얘기를 드리는 게 맞을까 고민을 하다가 네. 제가 사실은 김영환 연구님을 좀 모셔야 되겠다. 그렇죠. 그러니까요. 네. 같이 더블 연사 얘기를 좀 해야 되겠다. 두 분이 또 역할을. 짝꿍이시잖아요. 짝꿍인데 네. 좀 비슷하게도 생기기도 했지만 제가 사실은 누가 기분 나빠야 하는 거죠? 몰라. 그건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이 판단. 뭐 어떻게 하는 거지? 네. 사실은 제가 저희 이제 우리 증권사에 저 다니는 직원이니까 저의 그 오전에 그 루틴 업무를 살짝만 얘기해 드릴게요. 네, 네. 좋습니다. 출근하면 이제 김영환 연구원이 레터를 써요. 네. 오늘 시장은 이제 간밤에 미국 시장을 그렇죠. 확인하시고 네. 오늘 시장에 대해서 이렇게 약간 레터를 좀 보내줘요. 네. 그래서 영환 연구원님의 레터를 항상 보는 게 저의 항상 루틴입니다. 아침을 여는. 출근하자마자. 그러니까 사실은 이 레터들을 저는 이렇게 쌓아가지고 아예 책으로 내고 싶을 정도의 굉장히 좀 좋은 글들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제 말을 조금 줄이고 좀 작금에 이 변동성 확대된 하루 만에 어제 얼마입니까? 7,999를 어떻게 맞아요. 그렇게 네. 작전이라도 하듯이 딱 8천 딱 때리고 오지 차라리. 찍고 쭉 내려오는 그것도 몇 분 만에 맞아요. 이런 상황에 노출된 이런 상황에서 우리 김영환 연구원님은 좋습니다. 어떻게 지금 이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보고 계시는지 지금 너무 막 이렇게 펌핑하는 네, 마이크를 좀 넘기고 싶어서 지금 위원님 어쩔 줄 몰라 하시잖아요. 연구위원님 너무 사실 카메라에 안 잡히면 너무 귀여운 표정으로 옆에서 기다리고 계셨는데 저희 질문하고 같이 연결을 좀 시켜볼게요. 댓글에 지금 시장 보니까 말아 올리는 건 좋다. 당연하죠. 지수가 올라가니까 좋긴 한데 이거 미국 시장 봤을 때 유가, 금리, 물가 이 발목 잡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야, 앞으로 시장은 어떻게 될까라는 걱정스러운 댓글들도 남겨주셨거든요. 네. 이거 딱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어제 미국장 조정의 제일 큰 부분이 그거였죠. 물가가 사실은 물가 지표가 원래 높아질 거라는 거는 예정된 상황이긴 했습니다. 조금 더 높긴 했지만요. 그 요인을 따지면 세 가지 정도가 되는데 하나는 최근에 전쟁 때문에 유가가 올라가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관세 때문에 물가가 늦게 좀 반영되는 부분이 있고요. 세 번째는 작년에 연방 정부 셧다운 때문에 그 주거비 조사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그 주거비를 그가 얼마나 올랐는지를 지난달까지는 물가에 반영을 안 했었어요. 네. 그게 약간 일거에 반영되는 효과가 있다. 요 세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뭐 관세 같은 경우야 뭐 이제는 1분기 정도가 제일 정점일 것이고 점점점 물가 효과가 줄어드는 거고 네.
그리고 주거비 같은 경우는 뭐 기술적으로 그럼 조정에 의한 거지 주거비가 실제로 올라간 게 아니면은 그것도 큰 문제는 안 되겠죠. 그럼 남는 거는 결국 유가 문제인데 그거와 맞물려서 지금 전쟁이 조금 생각보다 자꾸 길어지는 것 같은 그렇죠. 불편함이 있고 뭐 그 부분이 이제 사실 증시 조정의 제일 큰 영향이었던 것 같고요. 근데 여전히 연말까지로 놓고 보면 유가가 한 80불 정도까지는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게 여전히 원유 선물 시장의 생각이거든요. 네. 지금은 유가가 100불, 110불 뭐 이제 최근 인도분에 대해서는 그렇지만은 그 6월, 7월은요. 하지만 연말 정도에 인도되는 선물 거래도 간간히 이루어지는데 그거를 보면은 WTI 기준으로 한 80불 정도, 브렌트유 기준으로 한 80불 중후반 정도 이 정도 형성을 여전히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전쟁이 여튼 끝나기만 하면 유가가 한 80불 정도까지는 빠르게 내려가 줄 수 있다. 이 정도 생각들은 여전히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 점에서 물가에 대한 걱정을 너무 그렇게 추세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딱 그리고 어제 한국도 그랬고 오늘 미국도 그렇고 조정받은 것들이 주로 제일 많이 올랐던 거 위주로 조정을 받았다. 그게 반도체였던 게 문제였던 거죠. 근데 그런 상황을 보면은 사실 정말로 물가 때문에 빠졌냐 아니면 그냥 뭔가 빠지고 싶은데 그러니까 차익 실현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근데 있는데 이유를 좀 찾고자. 핑계를 그냥 네. 물가에다 찾은 거냐. 저는 좀 후자의 가능성이 더 크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사실 어제 뭐 우리 시장 막 흔들렸을 때도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막 이렇게 네. 좀 전해지고 했던 것도 어떻게 보면은 이게 너무나 고점에 있어서 심리들이 다들 괜찮을까 하는 사이에 이렇게 톡 하나 건드리는 그리고 그런 내용들이 사실 다 기저에 미국 관련한 그렇죠. 이슈 같은 경우는 네. 기저에 다 깔려 있었던 것들이 우리가 너무 높은 데만 바라보나 아래 봤더니 이런 것들이 있었네. 약간 이런 좀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중요한 건 이제 앞으로의 심리도 그렇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사실 누구도 모르긴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위원님은 왠지 아실 것 같아. 여전히 저도 뭐 그 전쟁이 끝나기는 네.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고요. 지금 미국에서 네. 나타나고 있는 굉장히 그 재밌는 현상 중에 하나가 네. 주별로 선거구 개편을 엄청나게 하고 있습니다. 주별로요. 예. 네. 그러니까 어디 뭐 게리맨더링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 주 안에 소선거구들을 딱 다시 재편을 해가지고 네. 그러니까요. 어느 한쪽 정당에 더 유리하도록 바꾸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뭐 흑인들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민주당 선호가 조금 더 강하면 그럼 흑인들 인구를 분산시켜서 네. 그 좀 소수 득표로 만들어 버리면 그 주는 전반적으로 공화당이 유리해지는 거고 반대로 뭐 반대의 경우도 뭐 가능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네. 약간 주지사가 누구냐, 주의회를 누가 장악하고 있냐에 따라서 우리한테 더 유리하게 만들겠다라는 작업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선거구 개편이 주마다 주정부마다 다르게 진행이 될 수 예, 있는 다르게 상황인가요?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걸 지금 재편하는 속내는 결국 공화당 쪽. 그거를 집회하려는 거는 처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개편하자. 네. 라고 작년부터 얘기를 했고 그게 올해 시작이 된 건데 네. 공화당에서 한 주에서 그런 작업을 하면요 반대로 민주당 우리도 질 수 없다 너희가 하나 그러겠죠. 뺏어갔지 우리도 하나 그러겠죠. 더 뺏어올 거야 네. 이런 식으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올해 중간 선거를 두고 양당이 굉장히 초미의 관심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런 상황에서는 국제유가가 만약에 10월, 11월까지 안 내려간다, 공화당 입장에서는 재앙적인 얘기가 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어느 정도 한 여름쯤에는 결국은 해결될 수밖에 없는 문제 아닌가. 저도 여전히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사실 주식시장도 지금까지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제가 좀 예외적인 경우였는데 그럼 어제가 갑자기 그걸 스탠스 자체를 전향적으로 바꿔야 될 정도의 의미 있는 무언가가 있었던 거냐? 네. 그건 아니었거든요. 뭐 그렇게 보면 저는 여전히 유가에 대한 걱정을 너무 하는 거는 조금 기우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지금 악재 미국에서의 물가 그다음에 그로 인한 금리에 대한 부담 네. 말씀하셨던 뭐 중간 선거 전쟁 이건 다 그냥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면서 샥 예. 이제 우리나라의 뭐 파워 뭐 이런 것들도 지나가는 게 다 수순인데 중요한 건 이제 그 지나가면서 그 네. 장파도에 시장이 얼마나 흔들리고 우리 투자자분들의 계좌가 얼마나 잘 버틸 수 있느냐이잖아요. 과연 잘 버틸 수 있을지 지금 어머 여러분
지수가 약보합권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오늘 사실 어제는 저희가 채권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시장이 그래가지고 도훈 씨가 시황 잠깐 여러분들과 좀 짚어봤는데 오늘은 두 분이나 나왔기 때문에 네. 오늘 저희 9시 땡하고 아니면은 장전의 낙폭과 지금 거의 말아 올렸거든요. 말아 올려. 이유가 있다면 시장이 정말 우리 개인들이 어떤 힘이 강해진 건지 두 분은 어떤 원인으로 좀 분석을 하세요? 뭐 당장의 적인 없겠지만 늘 강세장에서는 개인들 힘이 강합니다. 그러니까요. 강세장이니까. 그러니까 외국인들의 힘이 뭐 시장을 주도한다. 네. 뭐 박스권장에서는 그렇고요. 그리고 강세장을 외국인들이 주도하는 거는 아주 옛날 20년 전 얘기고요. 사실 2010년대 이후로는 외국인들이 주도해서 강세장을 만들었던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박스권 내에서 저가의 외국인들이 샀다가 고가에 팔고 이런 밸류에이션 플레이는 잘 하지만은 네. 큰 장을 만드는 건 항상 개인이었고요.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뭐 지금도 팔고 있고 최근 며칠 동안 엄청나게 팔았고 그렇죠. 뭐 월간으로 따지면은 뭐 한 달 동안 20조 맞아요. 그리고 3개월로 따지면 60조 그럼 꾸준히 한 달에 20조씩 팔고 있는 상황인데 네. 뭐 그래서 주가가 떨어졌냐 전혀 그렇지는 않죠. 그리고 외국인들이 팔아야 되는 이유도 사실은 이게 뭐 한국 주식을 안 좋게 봐서 그런 게 아니고 한국 주식을 작년에 좀 많이 사놨더니 너무 많이 올라서 네. 이제는 수익 실현하는 거. 수익 실현? 네. 그러니까 뭐 글로벌 그 시장 대비로 한국 주식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네. 그러면 그 항상 그 운용사에서는 컴플라이언스 담당자가 와서 너 왜 이렇게 위험하게 한국 주식을 많이 갖고 있냐? 아하. 비중 크다. 보고서를 써서 그렇죠. 위에 제출을 할래? 아니면 네. 팔래? 그러면 아. 그럼 팔는 게 보고서를 쓰느니 그냥 팔고 말지. 아, 네. 원래 이렇게 돼서 조금씩 팔고 있는 어. 거에 사실은 가깝거든요. 실제로 그래요? 보고서를 쓰거나 팔거나 그렇게 해요? 예,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예, 뭐 그러다 보니까 파는 거고, 그리고 어느 정도 약간만 팔면은 완전히 뭐 중립 이하까지 줄이지 않더라도 약간 팔면은 줄이는 중입니다라고 면피를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런 식으로 진행되는 거기 그런 때문에 것도 있구나. 사실 뭐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을 나쁘게 보냐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여튼 올해 뭐 반도체가 무슨 300조를 번다. 뭐 400조를 왜 번다. 이렇게 조용히 내년에 뭐 500조를 번다. 뭐 이런 상황이면은 사실 그런 전망 하에서 추세적으로 주가가 꺾이기는 정말 쉽지 않고 네. 그렇죠. 그러면 뭐 일부 누군가가 판다고 하면은 그게 이제 물량을 더 확보할 기회 아닌가. 뭐 개인들이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렇죠. 뭐 이번에는 개인들이 그렇게 막 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자꾸 이제 뭐 흔히 말하는 뭐 개미핥기 뭐 네. 이런 식의 외국인들에 대한 생각은 네. 박스권 장세에 대한 얘기인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국면을 다르게 봐야 된다는 게 생각입니다. 박수 한번 칠까요? 네. 우리 상승요정 박지훈 부장님 그리고 거기에 또 이제 부스팅 해주시는 우리 김혜영 위원님까지 모셔서 예, 시장이 상승 전환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신이 코스피가 말씀해 주시죠. 강법권 7,647선 회복하면서 0.05% 상승세 기록을 하고 있고요. 네. 코스닥도 낙폭 많이 줄여서 0.5%. 그렇지만 역시. 우리는 조금 더 겸손하게 저희가 왜냐면 어제 조금 저희가 웃다가 어저께 우리 웃으면서 가만히 있었어요. 했더니 자 우리 신인아님께서 상승요정 박지훈이 오늘 시장 다 말아올렸다 이런 칭찬의 댓글 써주셨는데 네. 사실 이제 동생이신 우리 영환 위원님께서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는데 예. 하실 말씀이 좀 많을 것 같아요. 진짜 강해져서 제일 그런 건가? 먼저 네. 하고 싶은 얘기는 일단 그 넥타이를 조금 풀면 안 돼요? 조금만 아니 편하게 방송하셔도 됩니다. 좀 편하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 편하시죠? 우리 위원님은 항상 저렇게 하셔서 뭔가 이렇게 잡아주는 그런 너무 느낌. 세게 당겨가지고 보는 사람이 좀 답답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왜 좀 들어요. 괴롭혀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진짜 풀매하고 왔거든요. 근데 박지 부장님 저 보자마자 아니 얼굴에 화장도 안 하고 방송하냐고 다들 왜 이렇게 괴롭히는지 모르겠어. 속눈썹이 날개입니다. 날개. 난리 오늘. 났어요 네. 지금 여러분. 네. 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어쨌든 이 작금의 현실에서 네. 뭐 계속 현대차에 대한 내용들이 채팅창에서 계속 나오고 있다 네. 보니까 그러네요. 장표를 하나만 좀 보여드리면
이제 다음 달입니다. 이제 6월 달이 되면 이제 우리가 한 5년 전에 이제 우리가 보스턴 다이내믹스 지분을 현대차 라인업에서 인수를 할 때 그렇죠. 그때 이제 풋옵션 행사 의무 조항을 단서를 달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상장 안 하면 현대차 그룹이 소뱅이 보유한 자녀 지분을 매입해 줘야 돼라는 게 있는데 네. 그 당시 인수했을 때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밸류는 한 1조 초반대였는데 지금은 아주 보수적으로 한 30조, 조금 밸류업 주면은 한 50조까지 네. 평가를 받는 상황이다 보니까 굳이 서둘러서 회수를 할 가능성은 좀 낮을 거로 보여지는데 지분 구조는 현재 이런 상황입니다. 여기 보면 맨 마지막에 있는 한 10%의 지분을 어떻게 할 거에 대한 교통 정리. 물론 상상의 날개를 제가 또 펴보면 네. 이런 상상의 어떤 꿈도 한번 꿔봤습니다. 네. 어떤 상상이요? 정의선 회장이 비행기를 타고 네. 소뱅에 날아가서 네. 손 회장을 만납니다. 네. 손 회장을 만나서 형님 어. 이 집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 집은 받아갈 사람이 있네. 그 사람이 누굽니까? 네. 만약에 일론 머스크? 젠슨 왕이면 어떡하지? 알비디아 이런 상상에 한번 날개를 펴보는 거죠. 그러니까 젠슨아. 뭐 for example이긴 하지만 네. 이거에 대한 지분을 누군가가 또 이렇게 가져가게 되면 이거는 뭐 새로운 퍼포먼스에 대한 네. 상황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래서 뭐 해야 돼라고 보면 이제 삼총사가 등장하는 겁니다. 현대 모비스, 현대 오토웨버, 현대 글로비스. 뭐 정의선 회장 지분이 한 7, 8% 들고 있는 현대 오토웨버이긴 한데 뭐 BD의 지분만 따졌을 때는 글로비스에 대한 또 다시 재평가가 다시 이뤄지는 이런 부분이고 네. 요 세 회사는 항상 그 지배구조 개편이라는 키워드가 따라오는 그 현대차 그렇죠. 라인에 네.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반도체가 오늘은 뭐 다시 또 밑골을 달고 오고는 있지만 저쪽에서는 저렇게 각 기업별로 영업 이익에 대한 성과급을 좀 주세요라는 게 하나의 유행처럼 만약에 허용하게 된다라면 네. 기업단에서는 어떤 전략을 대응을 해야 될까라고 한다라면 이 제조업단 회사들 같은 경우는 결국 피지컬 AI에 관련돼서 로봇에 관련돼서 좀 더 박차를 가할 가능성도 있고 최근엔 뭐 이번 주에 뭐 노란 봉투법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올 네. 정도로 이 기업들 입장에서와 또 노조 간에 굉장히 이런 트러블 입장에서는 외국인들은 이런 생각을 못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7월에 상법 개정하지 떠오르면서 계속 빌드업에 관련돼서 밸류업에 관련돼서 순항을 겪고 있던 코리아 지수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심지어 JP 모건까지도 목표가를 올리고 그렇죠. 또 올리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뭐 물론 배경에는 어닝이었죠. 그러니까 기업의 어닝만 바라보던 대한민국을 바라보던 시각이 생각지도 못했던 변수가 등장하네라는 것들이죠. 물론 모르겠습니다. 7월에 상법 개정 전에 항상 여당에서는 좀 힌트를 좀 주긴 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힌트를 줬다라는 건가? 그럼 앞으로의 하반기 모습들은 다소 외국인들 시각에서는 좀 불편한 상황이 발생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저 또한 뭐 안도의 한숨을 쉴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만 이런 여러 가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여러 가지 변수들은 좀 체크해야 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결론은 이런 관련된 종목들은 여전히 좀 긍정적으로 네. 또 틈새 시장이라고 표현하기도 이게 맞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종목들은 좀 더 투심이 긍정적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저희 지난주부터 계속 네. 그 로봇 피지컬 AI 그래서 이제 그 종목들 중에서 저평가된 종목이 뭐가 있냐. 사실 뭐 코스닥의 다양한 중소형 로봇 관련된 종목들은 저평가됐다라고 표현하기가 좀 어려운 네. 기업들이잖아요. 근데 이제 현대차를 비롯한 현대차 그룹주는 저평가됐다라는 종목들을 로봇으로 간다고 하면. 볼 수 네. 있고 또 피지컬 AI에 있어서 좀 산업을 이끄는 기업들 중에서 현대차 그룹을 우리가 또 주목해서 보고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틈이라고 했지만 그 틈이 이제 나중에는 거의 트렌드가 되지 네. 않을까. 근데 그 나중에 언제인지는 알 수가 없지만 지금은 초입은 분명하다. 이게 사실은 여러분들이 잘 보지는 않지만 네. 혹시 중국 시장 보세요? 물론 저희가 중국 저희 그 2주마다 한 번씩 저희가 아시아 증시 할 때 근데 말리증시. 여러분이 투자 활동을 중국 쪽도 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거의 요즘에 근데 댓글창에서도 안 보여요. 안 그런 보이죠. 분들. 근데 약간 가끔 여러분들 중국 시장 한번 쭉 동향을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네. 그러면 사실은 2주, 3주 전부터 이 중국에 상장되어 있는 이 소위 말해서 로봇 관련된 종목들
굉장히 핫합니다. 그래요? 어쨌든 이번 주서부터 미중 간에 또 회담이 예정되어 그렇죠. 있는데 네. 뭐 사실은 뭐 트럼프 대통령 혼자 가는 게 또 아니지 않습니까? 또 기업 또 오너들 같이 네, 수행단들이 네, 있죠. 수행단들이 있는 상황인데 사실은 뭐 트럼프의 속내 또 미국이 또 중국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반도체를 계속 쪼일 것이냐. 최근에 또 태양광 관련돼서도 계속 좀 쪼이는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이 산업단에서 특히 테크, 로봇, 또 드론 이 영역에서는 굉장히 잘하고 있는 나라가 사실 메이드 인 차이나 아니겠습니까? 네. 이런 상황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또 히토류에도 관련된 니즈가 굉장히 다분한 이 미국 시장 입장에서는 이번 네. 회동이 단순하게 1차원적으로 야 우리 같이 손잡고 후르무즈 해협의 이슈는 빨리 좀 우리 매듭을 짓자라는 것으로 그칠까?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다음에 또 이 디벨롭되는 내용들 산업별로 또 내용들이 오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이게 단순하게 그냥 액션만 이번에 악수하고 사진 몇 방 찍고 돌아가서 그냥 잘 해결되겠네 이번 지정학적 리스크를 좀 더 잠재우는 거로 그친다라면 저는 오히려 실망감. 네. 오히려 이런 산업적으로 곳곳에 좀 디테일한 내용들이 좀 오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있는 모습들인데. 어떻게 보세요? 이번에 미중 간의 이번 회동에 관련돼서 뭔가, 내일이죠, 당장. 네. 뭔가 좀 기대할 만한 이슈가 좀 있다고 보세요? 그렇죠. 사실 로봇에 대한 협력까지는 아직은 잘 모르겠고요. 네. 예. 뭐 사실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꽤 있죠. 특히 산업적으로 따지면 뭐 히토류 같은 부분들은 여전히 안 풀리고 있는 부분이니까요. 어느 정도 조금 경제 협력을 재개하는 방향의 무언가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네. 근데 다만 이게 엔비디아는 안 가는 걸로 봐서는 완전히 반도체 칩을 풀어준다 이건 그렇죠. 아닌 것 같고요. 네. 하지만 뭐 로봇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제한적으로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분석 기사를 보면은 그러니까 중국이 히토류 정도 주고 보잉에서 뭐 몇백 대 좀 사주고 대도 좀 사주고 그러면은 반도체 우리 장비라든지 이런 규제를 좀 풀어줄게 이 정도 분석을 하고 있는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반도체 장비 풀어줘서 노광 장비 같은 것들 들어가가지고 열심히 또 중국이 따라오면 결국에 경쟁이 심화되는 거는 우리 반도체 시장, 우리 시장도 조금 긴장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들도 좀 있긴 하거든요. 거기까지는 우리가 그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 거기까지 좀 히토류 아니고. 중국이 풀어주면 다 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히토류. 히토류 주면 다 주는 거니까. 그러면은 말한 것처럼 미국에서는 그 장비 다 주고 이렇게 하면 서로 다 준다. 서로 그 다 정도까지는 안 주면은 나와. 뭐가 나올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서로 다 안 주고 적당하게 주는 맞아, 게 그게 제일 좋죠, 사실 우리는. 좋은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사실 우리는 반도체 얘기도 하고 뭐 이러지만 네. 요새 태양광 쪽 이야기도 좀 해야 되잖아요. 태양광 얘기해야죠. 신재생 에너지. 네. 우리 위원님께서는 신재생 에너지 쪽 투자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최근에 가장 큰 이슈는 어쨌든 지금 전력이 부족하다. 그래서 뭐라도 땡겨 쓴다. 뭐 이런 모멘텀도 있고 뭐 주목하고 계신 뉴스 있으실까요? 예, 사실은 전력은 부족하니까 가능한 한 모든 종류의 전력원들을 다 땡겨야 되는 그쵸. 상황이 맞고요. 그런 점에서는 사실 우리가 과거에는 뭐 원전과 뭐 태양광 내지는 풍력 같은 신재생을 반대되는 방향으로 바라봤다고 하면 지금은 이것도 필요하고 이것도 필요하고 할 수 있는 거 다 해도 여전히 전력이 부족해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다 같이 봐야 되는 타이밍이라고 생각은 되고요. 한 가지 또 있는 거는 우주죠. 그러니까 사실 스페이스X의 네. 상장을 앞두고 그게 또 우주 데이터 센터 이런 게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우주에서 뭔가 발전을 하려고 하면 제일 또 중요한 거는 아무래도 태양광 아니겠습니까? 태양광. 그런 점에서 태양광의 주목도가 올라가는 건 좀 자연스러운 현상인 것 같습니다. 한 말씀 더 드리면 네. 저는 어쨌든 제 그 역할 중에 하나는 뭐 수박 겉핥기보다는 종목 종목 그쵸. 좋아하시죠. 항상 종목 네. 맞아요. 시황보다는 왜 그래서 뭐 어떻게 해야 우리가 돼요? 왜 공부를 해야 돼? 뭘 사야 될지를 알아야 되기 위해서 이렇게 빌드업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맞아요. LG전자 어제 올라가면서 보면서 진짜 LG전자 아무도 얘기 안 할 때 또 얘기하셨던 분이 우리 박지훈 그러니까 부장님. 지금은 이제 실적주를 봐야 된다라는 네. 게 제 기본적인 베이스이고요. 네. 실적주는 뭐 계속 얘기를 할 거고 제가 다음 주에도 아마 얘기를 할 섹터가 있긴 한데 좀 이따 얘기를 하고 일단 태양광 얘기 나왔으니까 저는 이제 요 뉴스를 먼저 봤어요. 자료에 네. 보면 선런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선런. 선럼. 네, 이 회사가 태양광 모듈 공급 업체, 그러니까 글로벌리 태양광 모듈은 거의 뭐 중국이
굉장히 자리매김하고 있는 지역인데 네. 중국을 제외합니다. 이런 뉴스를 한 주를 봤어요. 이게 어떤 함의가 있냐면 일단 중국 입장에서는 뭔가 굉장히 이제 경고등이 켜진 겁니다. 네. 그러니까 산업 부흥을 위해서 한 2년 전부터 태양광에 대해서 혹독하게 구조조정을 한 산업이 중국 현지에서 이 태양광 산업이고, 그리고 글로벌리 잘 포진되어 있는 이 포지셔닝 상황에서 지금 미국 시장에 진출되어 있는 모듈 업체가 승인이 안 된다라고 했을 때 일단 생존 노력을 좀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지분 구조도 좀 변경하겠다라고 약간 당근책을 좀 쓰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되면 2026년부터 미국 내에 중국계 공급망 붕괴라는 단어가 나올 네. 수 있습니다. 그럼 공급 과잉이 해소가 된다라는 것은 지금 반도체 디램에 올라가는 흐름과 같이 적용하셔도 됩니다. 공급 과잉이 해소가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그 전까지는 태양광은 공급 과잉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폴리실리콘 가격이라든지 모듈 가격이라든지 업황 자체의 주가의 어떤 퍼포먼스만 봤을 때 별로 좋지 않았는데, 이렇게 되면 한국 수혜로 연결될 수 있는 모습들이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어제 뭐 하나솔루션이 유상증자 철회는 아니지만 네. 재검토 뉴스가 나왔고, 최근에 OCI 홀딩스 같은 경우는 미국 위주의 폴리시콘 판매 회사거든요. 이런 회사들 입장에서는 좀 숨통이 트인 뉴스라고 판단이 되는데, 방금 스페이스 X를 김영환 연구원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좀 추가 네. 부연 설명해드리면, 네. 자, OCI 홀딩스는 이제 이런 상황이에요. 이건 기본적인 분석인 거죠. 실적 관련돼서는 2분기도 여전히 서프라이즈 예상이 된다라는 거는 오케이 하나인데, 요거 미국 내 태양광 프로젝트, 요게 좀 이슈가 됩니다. 좀 더 디테일하게 얘기하자면 네. 바로 일론 머스크가 등장합니다. 어. 왜? 아니 2, 3년 뒤에 태양광 모듈 캐파를 이 정도까지 늘리겠다라고 얘기한 사람이 장본이 이 사람이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OCI 홀딩스는 약간 요쪽 관련돼서 일론 머스크, 특히 이쪽 관련된 폴리시콜론 뭔가 수주가 좀 더 레벨업이 될 수 있겠다. 그리고 증설 이슈도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톤은 좀 더 업이 될 수 있는 그런 회사가 이런 폴리실리콘 관련돼서 OCI 홀딩스가 아니겠느냐라고 해서 스펙스 X와, 물론 이거 제가 물음표를 달았지만 조만간 뭐 1조 원 규모의 장기 공급 계약 가능성도 뉴스들을 점검해 보시면 확인될 수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6월 달에 스페이스 X가 2,300조에 상장하는지 2,900조에 상장하는지 그건 뭐 물음표이긴 하지만 네. 우주 밸류 체인 프리미엄 관련돼서도 한번 가능성이 있는 회사 아니겠느냐라는 생각도 해보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에너지뿐만 아니라 여기서 이제 우주까지 같이 우리는 묶어서 지금 새로운 투자의 영역을 네. 개척을 해 나가야 된다라는 건데, 사실 우주 관련해서는 뭐 국내에서도 뭐 관련해서 뭐 스페이스X와 연관된 기업이 있다라고는 하지만 좀 중소형 기업밖에 없잖아요. 뭐 그쵸. 큰 기업 얘기하면 맞아요.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뭐 이런 걸 봐야 되나? 우리나라 기업은 뭐가 있죠? 대표성 있는 게? 뭐 코스닥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포함되어 그렇죠. 네. 있는 회사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철강 회사들도 뭐 세아베스틸, 지주라든지 이런 회사들도 있고, 뭐 방금 얘기했던 하나그룹 관련돼서도 좀 있고, 그리고 태양광 관련돼서 뭔가 은페이스트 관련돼서 소재단에서 공급하는 회사들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약간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가 좀 포진되어 네. 있고, 또 일론 머스크의 또 테슬라하고의 뭔가 스페이스 X와 약간 수주 레퍼런스가 있었던 과거에 있었던 회사들까지도 아예 관련주로 편입되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쪽에서는 뭔가 좀 투심이 큰 종목들보다는 좀 작은 종목으로 좀 넓게 개별단에서 좀 포진돼 있어서 그거는 좀 대응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또 준비된 섹터가 조선 섹터가 지금 준비가 돼 있는데, 조선. HD 현대중공업 이야기를 가져오셨는데, 오늘 조선 상황을 보면은 뭐 성적이 엇갈리고 약간 있어요. 보합권 정도 느낌인 것 같아요. 네. 떨어지는 종목이 더 많은 상황이고, 올라가는 거는 오리엔탈 전공, 동방성기, 에센시스 정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HD 현대중공업 모릅니다 지금. 조선 섹터로는 요즘에 다시 좀 훈풍이 들어오고 있다, 이런 기사들이 좀 많이 있어요. 목표 주가도 올라간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그러니까 일단 뭐 시총이 HD 현대중공업이 한 7조 한 중반대니까 1분기 영업이익을 보면 한 9천억 나왔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YOY 보면 더블 나온 성적입니다. 그러니까 성적표가 좋다. 근데 조선주의 단점은 저 PBR이 아니다. 고 PBR이다. 고 PBR 이다. 그러니까 PBR이 높은 회사죠. 그러니까 따져보면 1분기 영업이익이 한 1조면 곱하기 4하면 한 4조네요.
근데 지금 시총이 뭐 이 정도가 개념이 되면 어떻게 보면은 뭐 싸다라고 볼 수도 있고 비싸다고 볼 수도 있는데 네. 문제는 조선주를 바라보는 관점은 LNG 프로젝트가 아니겠느냐라는 부분들이고 그다음에 신선주에 관련돼서 수주가 얼만큼 될 것 같아. 그래서 미중 간의 갈등도 중요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워낙 조선주는 미국과 중국과 중국에서의 어떤 수주량보다도 K조선에 관련돼서 컨택이 어느 정도가 되는 거야라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HD 현대중공업은 저희가 레포트가 이번 주에 나온 게 좀 있어서 짤막하게 이것만 보여드리면 네. 레포트 제목이 이겁니다. 딴 거 없습니다. 더 사야 할 구간. 더 사야 할 구간이다라고 그냥 한마디로 그냥 정리를 네. 해버렸습니다. 어. 그래서 뭐 기본적인 레포트 내용들은 이런 부분들이고 최근에 상선 사업부에 대한 수익성이 좋아졌다라는 부분들이고 LPG, LNG선 등 가스선 발주 호황이다. 그래서 올해 연간 수주 청신호 맑음이다라고 정리를 했고 네. 그다음에 엔진 사업부 통해서 여기 영업이익이 이쪽에서 2030년에는 기대하지 않았던 쪽에서 드디어 1조를 돌파하는 그런 흐름까지도 연결될 수 있겠다라고 해서 지금 만약에 전체적인 밸류에이션 부담의 노이즈 시장이 아니라 약간 리밸런싱 포트폴리오 재편에 관련돼서 지금 약간 변동성 그러니까 먹은 걸 좀 덜어내고 좀 그다음 다른 섹터로 좀 교통 정리하는 구간의 흔들림이라면 HD 현대중공업을 필두로 한 조선주 포지션을 좀 다소 슬림해졌거든요. 네. 약간 좀 채우려는 그런 움직임들이 어제 사실 변동성이 있었던 장에서 HD 현대중공업만큼은 4% 이상 올라서 네. 종가가 마무리됐던 상황을 좀 모니터를 해보면 사실 어제 센 놈이 오늘 세진 않을 거예요. 그렇죠. 어제 센 놈은 오늘 조금 약해질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약간 보합권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선주는 좀 포지션이 약한 하우스에서 좀 비중을 채우는 작업들이 올해 특히 5월에는 좀 이뤄질 가능성이 있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1기 대미 투자에 관련돼서 나왔지 않습니까? LNG입니다. 네. LNG이기 때문에 관련돼서 수주 뭐 이슈도 좀 있을 수도 있고 LNG 관련돼서 뭐 한번 좀 긍정적으로 검토해 본다라면 HD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도 한번 사실 이 회사가 또 로봇 또 피지컬 A와 또 연결될 수 있는 회사이긴 하다 보니까 긍정적인 관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현재 구간 지수가 네. 더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1.32% 오르면서 7,744포인트. 하락 흐름 보였던 삼성전자 주가도 0.36%로 상승 전환을 네, 했고요. 순양전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190만 원 회복하면서 지금 4%대 상승, 그리고 SK스퀘어의 주가도 3% 상승. 네. 현대제그룹의 주가도 뭐 탄력이 반도체 쪽이 물 들어온다라고 해서 떨어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현대제 주가 6% 안팎의 강세, 현대모비스가 15%까지 강하네요. 오르고 있고요. 현대 지금 글로비스, 현대 오토에버 같은 경우는 네. 3.9%로 다소 상승폭을 줄이긴 했지만 로봇 관련한 종목들은 여전히 좀 모멘텀을 받고 있고 오늘 앞서 우리 박지훈 부장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반도체 쪽에 있어서 소부장 종목들의 강세, 지금 갑자기 코미코의 주가가 급등하고 있고요. 어제 어느 무중에 정도요? 어제 무상증자했어요. 네, 어. 24%. 네, 그리고 두산테슬라가 17%, 기가비스 9% 등의 상승세. 오늘 알테오젠도 좋아요. 알테오젠 뭐 아까도 좋았었는데 시작할 때도 좋았었는데 이게 마일스톤을 네. 계속 받을 거기 때문에 그다음에 뭐 알츠하이머 관련돼서도 이슈도 있고 뭐 에러에 관련된 이슈도 좀 있고 네. 마일스톤 유입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는 다시 한번 재평가를 해야 한다. 긍정적인 건 오늘 반도체와 특히 제약바이오의 원래 킹 왕의 기환이 오늘 아닌가 이런 상상도 한번 해볼 수 있는 겁니다. 이유가 좀 있을까요? 왕의 기한이 오늘 일단 낙폭 과대가 좀 네. 컸고요. 제약바이오는 물론 누가 제약바이오를 금리 인하의 어떤 연결로 합니까? 알테오전은 그런 관점이 아니지 않습니까? 향후 내년 내후년에 대한 라인업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받았던 원래 알테오젠이었고 원래 삼천당 제약이 왕이었으나 너 진짜 왕은 아니잖아. 원래 내 왕은 내 자리. 이 자리는 나였어라는 네. 게 사실 알테오전이기 때문에 그게 사실 오늘 바닥권에서 찌고 올라오는 스마트 머니가 오늘 유입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보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 네. 채팅창을 통해서 슈퍼챗이 오늘 들어와요. 계속 나오네요. 지금 ASB CUD 지금 네. 닉네임 쓰시는 분이 3% 덕분에 돈 벌었어요 하시면서 이렇게 슈퍼챗을 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또 삼성 전기가 100만 원 넘었습니다. 아, 너무 써. 네, 삼성 전기가 지금 조금 와, 내려오긴 했는데 100만 아까 2천 원. 100만 2천 원까지
지금 장중에 올라갔다 내려왔기 때문에 아. 전기도 지금 계속 100만 원 선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고요. 어떡해요, 전기? 박 부장님. 삼성 전기 우리 3, 40만 원대부터 그렇게 난 못 탔어요. 삼성 전기 네. 하면서 외쳤잖아요. 못 탔어. 3배 올랐어. 아, 뭐 그게 중요합니까? 이제 반도체 전체 네. 뭐 상황이 더 중요한데 음. 영화님 우리 저번 주에 우리 NH 하우스뷰가 바뀐 게 있죠. 어떤 거요? 이 코스피 지수 코스피 9,000. 맞죠? 네.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말씀 좀 9천에 해주시죠. 대한 네. 근거. 서머리 요약. 뭐 심플하게 말하면 사실 반도체가 지금도 PER이 한 6배 정대 정도 나옵니다. 마이크론은 12배 나오죠. 그래서 이제 몇 달 전에도 그래서 하이닉스가 ADR을 미국에 상장을 하게 되면 마이크론 밸류에 가깝게 똑같이까지는 모르겠지만 네. 가깝게 정도는 받아야 되지 않겠나? 네. 근데 그렇게 생각을 했을 때 당시 기준으로 하이닉스가 갈 수 있는 게 이제 물티플을 따지면은 한 200만 원 정도였어요. 지금은 실적 전망들이 올라가면서 사실은 주가가 같이 올라가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을 갭을 좁힌 거는 크지 않아서 지금 다시 산정을 해보면은 그게 3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제 사실 반도체가 뭐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 것도 있고 그것도 앞으로도 당분간 더 가지 않을까라는 그렇죠. 생각이 네. 드는데 네. 거기에 밸류까지 확장될 수 있다고 하면은 주가 지수가 지금보다 많이 올라가야 된다라는 네.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다고 하면은 반도체로 들어오는 이익의 낙수 효과가 점점 저변이 넓어질 것 같다. 그리고 그 낙수 효과가 그럼 소비재 이런 쪽들로 꽤 올 텐데 네. 그럼 내국인들도 소비가 좋아지는 거고요. 또 한편으로 최근에 외국인 관광객들이 한국 와서 돈 많이 쓴다는 얘기도 들리지 그렇죠. 않습니까? 환율 얘기도 예, 있고요. 그거는 뭐 또 환율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으면 사실은 반도체에서 나오는 낙수 효과가 전반적으로 좀 실물 경기로 뿌려지는 효과도 같이 커질 거다. 뭐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은 코스피 밸류 꽤 높게 잡아도 이상하지 않다. 근데 그 밸류를 높게 잡는다는 것도 사실은 엄청 높게 잡는 게 아니고요. 워낙 이익이 많이 올라간 거 대비해서 지금 너무너무 낮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게 적정 정도, 평균 정도, 그러니까 평균이라고 하면 뭐 코스피 PER 10배 이런 정도가 될 텐데 그 정도만 생각하더라도 뭐 9천 그 무리는 아닌 것 같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익 대비해서 주가가 낮다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최근에 반도체 얘기하면서 네. 매번 얘기했던 건데 그 아. 코스피 전체로 해서도 어쨌든 반도체가 50% 이상을 차지하니까 그렇죠. 그 계산이 맞는 건데 이익 대비 주가가 그러면 9,000포인트 정도 가면은 낮다 정도는 아니고 그냥 적합한 수준인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높다는 아니고 낮지는 않다. 그것도 정도. 사실 보수적으로 아까 잡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니까 사실 지금은 우리가 반도체를 보면은 가격이 실적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시장이다 보니까 그쵸. 가격은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실적은 더 빠르게 가고 있는 건데 결국에 이 가격 추이는 실적의 속도가 줄어들면은 가격도 꺾일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 그렇겠죠.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많은 분들이 그래 그러면은 피크아웃이 언제 올까? 근데 이게 반도체는 사이클 산업인 줄 알았는데 AI로 보니까 이거 사이클 산업이 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건 또 어떻게 그러면 개인 투자자로서 좀 봐야 돼요. 뭔가 눈여겨 볼 만한 어떤 트리거가 있을까 해가지고요. 물론 사이클 산업이기는 한데요. 그 사이클이 길어지고 있고 그 어디까지 길어질지 역대 가장 긴 것보다 더 길 것 같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예전에 사실 뭐 데이터 센터 서버 쪽 디램 이런 쪽을 팔 때 삼성이랑 하이닉스가 당했던 게 뭐였냐면은 한창 이제 가격이 많이 올라갈 때 수주를 해놓고 나서 나중에 수요가 꺾이고 나니까 그냥 계약 취소를 해버린. 우리 안 받을래. 거였던, 예. 그래서 이번에는 그거를 피하고 싶다라고 해서 결국 3년 내지 5년에 걸친 장기 공급 계약을 체결을 하자. 네. 그리고 그거를 빅테크들 입장에서도 그걸 충분히 받아줄 수 있을 정도 이번 사이클이 길 것 같다라는 판단 때문에 좋아지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따지자면은 사이클 산업이긴 하지만은 과거의 사이클보다는 밸류를 확실히 더 높게 줄 수 있겠다. 그리고 뭐 팔 타이밍도 너무 그렇게 빨리 보는 건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제 뭐 조정의 트리거 빌미 조심해야 되는 부분, 관점 포인트 이런 것들을 보자면 결국은 금리인 것 같긴 해요. 결국은 금리다. 예, 예. 네. 아까는 이제 뭐 지금의 물가 상승률 이런 게
그렇게까지 크게 중요한 것 같지 않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여기서 드리는 금리 얘기는 좀 더 길게 봤을 때 금리 인상 사이클이 언제 오느냐랑 연관이 되는 거고요. 왜냐하면 미국에서 빅테크들이 짓는 데이터 센터는 아직은 자기 자본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닌 부분도 있죠. 예를 들면 뭐 오픈 AI라던가 네. 아니면 뭐 오라클이라던가 이런 쪽이 개입되는 거는 아직 발생하지 않은 현금 흐름에 기반해서 프로젝트 파이낸셜 형태로 자금을 차입해 와서 데이터 센터를 짓고 있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내년 내후년 갈수록 그런 비중이 점점 더 커질 거예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금리에 굉장히 취약해지기 때문에 다음 금리 인상 사이클이 언제 오느냐가 중요해질 가능성이 많고요. 실제로 뭐 지금을 이제 99년이랑 비교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닷컴 버블 때도 사실은 그 주가 하락의 트리거가 됐던 거는 금리 인상이었거든요. 네. 99년에 그린스펀이 금리 인상을 단행을 하면서 닷컴 버블이 꺼지기 시작을 했는데 그때 얼마나 올렸냐면은 6번에 걸쳐서 175bp, 그러니까 거의 2%가 포인트 가깝게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물가가 걱정되는 부분 이런 것들이 뭐 한 번 정도 금리 인상할 수 있어, 인하를 할 줄 알았더니 인하는 안 할 것 같아, 뭐 이런 게 아니라 본격적인 금리 인상 사이클이 언제 오느냐, 이게 사실은 하락의 트리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그게 언제일까, 뭐 올해일까 내년일까 생각해 보면은 많이 먼 것 같죠. 그러니까요. 그러면 네. 하락도 지금 일단은 많이 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접근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조금 안심이 되네. 그 얘기를 들으니까. 그러니까 약간 금리. 이제 네. 금리 인상에 대한 얘기가 지금 모락모락 나오는 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긴 하겠지만 완전하게 그게 이제 인상에 대한 사이클까지 가기에는 우리에게는 시간이 좀 있다. 네. 얼마나 있을지는 알 수가 없지만 아무도 모르죠. 있다. 있다. 한 예. 1년 정도. 뭐 1, 2년은 있지 않을까요? 네. 1, 2년. 아, 1, 2년은 일단 투자 쪽으로 네, 열심히. 가보는 걸로 네. 하고. 자, 우리 그 자료 맨 뒤에 DB 하이텍하고 뭐 다른 종목 더 이야기들이 좀 있어요? 있는데 그것보다 중요한 거는 오늘 뭐 보고 뭐 계세요? 금리 인상, 뭐 금리 인하, 뭐 내년에 뭐 얼마나 될까? 누가 알아요? 모르죠. 아무도 몰라. 내일이 무슨 일 벌어질지도 아무도 몰라요. 그냥 여러분 그런 고민할 시간에 네. 그냥 내년, 내후년, 2030년까지 이 회사가 얼만큼 커질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시간을 더 투자를 했으면 좋겠고 오늘 삼성전기가 네. 드디어 자릿수가 바뀌었어요. 그렇죠. 100만 원이 돌파했습니다. 저는 뭐 아침에 투자에 나와서 작년 12월 말에 말씀드렸던 회사이기도 하지만 저는 오늘 5월 13일 이 시점에서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자릿수 하나 더 바뀐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삼성전기 관련돼서 그러니까 앞자리 숫자가 네, 앞자릿수가 바뀐다라는 상황이다라는 부분들입니다. 저 왜 그러냐면 왜 이런 얘기 하냐면 네. 모르겠습니다. 최근에 그러니까 단편적인 일상생활에서 얻게 된 투자 아이디어인데 최근에 벤츠 신형이라는 거를 한번 차를 사가지고 주문을 하잖아요. 그것도 제가 주문했다는 게 아니라 네. 갑자기 손을 드세요. 갑자기 아니, 괜찮아. 아니. 차가 라인업이 다 바뀐 거를 아마 그러니까 바뀐 걸 아마 여러분 다 유튜브 보시면 다 나와요. 네. 그 앞에 너무 못생겨졌어. 못생기고 나발이고 그냥 이게 자율주행 FSD가 탑재돼서 온다라는 게 보여질 거고 그 펌팩터에 관련돼서 쭉 한번 이렇게 뭐 나사 풀어가지고 그 뜯어보라는 게 아니라 네. 아마 엔비디아가 탑재가 됐음을 아마 여러분 느끼셨을 겁니다. 즉 무슨 말씀 드리고 싶은 거냐면 넥스트 스텝은 저는 자동차 반도체에 집중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공부를 계속 해야 되는 상황이 또 새로운 키워드가 등장했습니다. 이제는 뭐 데이터 센터 뭐 다음 달 되면은 또 루빈 관련돼서 여러분이 오픈이 될 건데 엔비디아 20일 날 실적 발표하고 또 6월에 여러 가지 또 테크의 행사들이 많이 있겠지만 지금 계속 밑바닥에서 빌드업되는 하나의 섹터가 자동차에 들어가는 반도체. 그러니까 그냥 1차원적으로 반도체 앞에 자동차. 그러니까 자동차 반도체 관련 종목들을 공부해야 된다. 네. 근데 공부하다 보면 몇 가지 회사가 딱 떠올라요. 1번 삼성전기고요. 네. 또 기승전 삼성전기인데 여러분 만약에 차트만 보면 못 사는 종목들이 또 있을 수 있게 저는 이 시간에 한번 말씀드리면 대덕전자를 지금부터 봐야 된다. 물론 어저께 물론 2,100억에 대해서 증설 공시를 했지만 네. 이게 실적으로 가미되면 2027년 하반기나 돼야 될 건데 이거는 대덕전자도 메모리 기파 FCBGA 뭐 지금 거의 풀캐파 공장 풀가동입니다. 네. 증설을 또 한단 말이에요. 2천억 돈 들여서. 그럼 자동차 반도체 관련돼서는 대덕전자
이고요. 좀 더 작은 종목을 또 연결해 보면 파운드리 관련돼서 비메모리 연결돼서 또 우리가 또 요즘에 핫한 종목들 이겁니다. 이건 좀 공부를 해보는 상황입니다. 공부할 종목이에요. 제가 추천할 종목이 아니라 공부할 공부입니다, 종목인데 여러분들. DB 하이텍, 네. 그다음에 네페스 이런 종목들도 같이 공부를 해야 되는 상황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공부하다 그러니까 놓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저번 주에 이 시간에 한솔 테크닉스 그거 AS 해달라고 하신 분들 계세요. 그래서 제가 그때 무슨 띠무로 말씀드렸냐면 두산 테스나가 올라가는 게 파운드리다. 네. 예. 그래서 근데 한솔 테크닉스라는 회사가 비상장을 거의 두산 테스나와 같은 결의 회사를 인수를 이제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윈테크라는 회사를 인수했는데 얘가 이제 거의 두산 테스나랑 결이 같은 회사가 그걸로 지금 올라가는 네.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한솔 홀딩스랑 한솔 테크닉스랑 어떻게 이 비상장을 물론 뭐 일부는 뭐 자금을 또 유입할 수도 있고 차입을 할 수도 있고 뭐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상장사가 비상장사를 인수하는데 어떤 회사를 인수해라는 거에서 물음표를 달고 그걸 공부하다 보면 할인이 아니라 할증 점수를 줘야 되는 거야. 그러면서 수급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그러면 키 맞추는 그런 전략들이 나올 수도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근데 한솔 테크니스는 AS가 아니고 너무 급등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거 얘기 그러니까 오늘 댓글로 한솔 테크니스 지난주에 얘기하다가 끝났어요. 이런 얘기가 좀 있어가지고 수익을 네. 너무 보고 계신데 이거 뭐 더 따라가도 되나 이런 관점이신 것 같긴 해요. 아니, 뭐 일단은 뭐 항상 그 여도원 앵커님 방송 돌 때 항상 얘기하잖아요. 뭐 사요? 항상 물어보잖아요. 밥이나 사요. 밥 한번 사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나는 주식을 먹고 사는 동물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밥을 안 드시고. 주식은 뭐다? 밥이다. 그게 그거죠. 뭐. 컵라면 좀 줄이시고. 저는 과자 좋아하고 뭐 그러긴 한데 알겠어요. 그럼 밥 사면 종목 주시는 네. 거예요? 오늘 시장 분위기가 다행히도 조금 좋아지는 것 같긴 그러니까요. 합니다. 네. 물론 상승폭이 1% 넘게 올랐다가 지금은 다시 좀 0.7% 정도로 줄긴 했고 삼성전자도 0.72%로 하락으로 돌아서긴 했지만 그래도 뭐 어제보단 좋잖아요, 여러분. 저희 어제 얼마나 등에 땀이 났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요. 방송 끝날 때까지. 오늘은 부디 이러한 시장의 좀 시장 흐름이 막 2시 된다고 또 약속의 시간 막 이런 거 없이 좀 무난하게 네. 흘러갔으면 좋겠고요. 평온하게 시장 바라보시는 오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오늘 또 우리 두 분이 함께 하셔서 너무나 든든했습니다. 네. 한 화면으로 좀 두 분 잡아주세요. 한 화면으로. 저희 또 NH의 짝꿍이시거든요. 자, 네. 한 분은 약간 또 까무잡잡해지고 한 분은 하얘가지고 캐릭터가 명확하게 블랙 앤 다른 것 화이트, 같긴 해요. 그렇죠? 좋습니다. 예. 다음에도 또 시장 흔들릴 때 블랙 앤 화이트 두 분 만나보도록 하겠고요. 박지훈 부장, 김영환 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저희는 내일 오전 10시에 다시 돌아올 텐데요. 네. 뭐 약속의 시간 그런 거 없이 없습니다. 그냥 무난한 그런 시장을 간절히 염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의 계좌 오늘 흔들림 없이 안전하게 거의 에이스 침대급으로 이어지기를 바라보도록 하겠고요. 저는 내일 오전 10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